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공부를 해볼 텐데요.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 통계적 추정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냐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의 키를 측정해서 그것들의 평균을 내면 되겠죠.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전국에 고등학생이 몇 명이 있을까요? 그죠? 한 해에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 대충 60만 명으로 보는데 그게 고3 학생들과 재수생까지 합쳐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대충 보더라도 거의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다 합치면은 약 한 1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혹은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 명을 키를 측정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총 인원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학교에 딱 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키를 모두 다 측정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몇백 명 수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00만 명을 모두 다 측정한다고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를 알고 싶을 때에는요,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두 다 키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즉 몇 명만 뽑아서 그 뽑힌 학생들의 키를 측정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학생들의 평균 키가 얼마나 될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상 혹은 예측이란 단어는 왠지 이 점쟁이 아저씨 아줌마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육감만 믿고 하는 얘기가 예측, 예상 이런 것 같고요. 이 통계라는 수학적 도구를 근거로 해서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전체에 대한 평균 키, 평균 몸무게 이런 걸 알고 싶은데 이 전체를 모두 다 조사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중에 일부만을 뽑아서 그 일부에 대한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그 일부의 데이터로서 전체의 평균 키라든가 몸무게 이런 통계적 자료들이 얼마나 될지를 수학적 근거로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바로 통계적 추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감이 오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통계적 추정에 필요한 어떤 용어들, 이런 것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모집단과 표본이에요. 이 모집단에서 모는요, 한자로 쓰면 이 어미 모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 집단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의 집단이 바로 모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조사에서 조사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모집단 중 통계조사를 위해 추출된 조사 대상을 표본이라고 한다. 자, 표본은 뭔지 알겠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을 전부 다 조사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중에 일부분만을 뽑아서 그 학생들만 키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 일부분, 뽑혀진 그 일부분의 대상을 표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표본에 포함되는 자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하며, 자, 그럼 표본의 크기는 바로 뽑혀진 일부 학생들이 몇 명일 거냐라는 걸 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을 추출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전체 집단을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뽑아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텐데 그 뽑는 일부분을 뽑는 거, 그것을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는데 이 전수조사라는 건 뭐냐 하면 통계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즉 고등학교 학생들 모두 다에 대해서 키를 측정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하고요. 표본조사라는 것은 조사 대상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조사함으로써 전체를 추정하는 조사를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일부분만을 뽑아서 조사함으로써 전체에 대한 데이터, 통계적 자료, 뭐 예를 들면 평균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것을 표본 조사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표본의 추출인데요. 표본의 추출은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어요. 자, 복원 추출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의 자료를 뽑아서 본 다음에 뽑은 자료를 다시 모집단에 넣어서 재추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비복원 추출은 한 번 뽑아서 자료를 얻은 그런 표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 번 뽑은 거에 대해서는 모집단 안에 다시 넣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따로 격리 수용을 해서 재추출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비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배울 통계적 추정에서는 복원 추출을 하게 됩니다. 즉, 만약에 뭐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을 추출할 경우 고등학교 학생 전체에서 한 명을 뽑겠죠. 그래서 그 학생의 키를 측정한 다음에 이 학생을 따로 분리해서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집단 안에 또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한 명을 뽑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한 명이 계속해서 뽑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 명이 계속해서 뽑힐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원 추출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밖의 일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통계적 추정의 구체적인 이 통계적 방법을 배울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 복원 추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두시고 우리가 표본을 추출할 때에는 복원 추출을 하게 된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임의 추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임의 추출이라는 거는 각 대상이 추출될 확률이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방법을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임의 추출은 쉽게 말하면 무작위 추출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하나를 뽑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가 알고 싶은데 다른 학생들은 전부 동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예를 들어 뭐 운동부 학생들, 예를 들면 뭐 농구 선수, 배구 선수 이렇게 키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학생들만 뽑아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가 전체의 특징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이터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를 추정하는데 좋지 않은 그런 데이터가 됩니다. 왜냐하면 키 큰 학생들 중에서만 뽑았으니까. 그래서 키 큰 학생들만 뽑힐 확률이 높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상이 추출될 확률이 동일하게 되도록, 즉 무작위로 뽑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전체 학생들의 평균 키에 대한 그나마 정확한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농구 선수, 배구 선수 이런 학생들 중에만 추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 학생들의 키를 측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료는 우리가 편향된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키 큰 학생들만 뽑아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편향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이 바로 임의 추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른 말로는 무작위 추출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 용어에 대해서는 대충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인데 이건 뭐 제목만 봐도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 모집단의 분포라는 건 뭐냐 하면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모집단의 분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들 각각의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둔다면 그 X의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는 건 결국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M, 그죠? 이 M이 뭐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mean, 즉 평균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요 시그마라는 것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S를 따서 그리스 문자 스몰 시그마 S로 나타낸다고 했고요. 여기 표준 편차가 시그마니까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건 뭐 다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나타내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 감이 딱 오죠? 모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아니라 우리가 뽑아서 일부를 추출했죠.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 표본들만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어떤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뭐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을 추출하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게 x1, x2, x3, xn을 이게 추출된 n개를 추출한 겁니다. 지금은 추출된 요걸 표본이라고 할 때 이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각 이 x바라고 나타내요. 그래서 x 자체는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지만, 확률 변수를 나타내지만, 이때 x의 바가 등장하면, 요 놈은 뭐구나. 표본들의 평균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표본의 분산과 표본의 표준 편차는요, 그냥 그리스 문자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알파벳 S를 이용해서 표준 편차를 S로 나타내고요, 분산은 S의 제곱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표본 평균은 너무 쉬워요. 그냥 n개의 표본이 뽑혔으니까 그것들을 싹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n분의 1 곱하기 x1부터 xn까지의 총합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문제될 게 없는데 자, 표본 분산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산이라는 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의 평균이 x바니까 편차는 x1에서 x바를 뺀 놈, x2에서 x바를 뺀 놈, 이런 것들이 편차겠죠. 그래서 지금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싹 다 더한 게 바로 분자입니다. 그럼 이것들의 평균이니까 사실 여기를 뭘로 나눠야 돼? 여기를 n으로 나누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이 표본의 분산을 구할 때는요,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쵸? 그런데 이 n-1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 하면 표본 분산을 구할 때 n이 아닌 n-1로 나누는 이유는 이 s제곱, 표본 분산의 기대값이 시그마 제곱과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데 이거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대학교에 가시면 무슨 불편 추정량 막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이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적어 놓긴 했지만 사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그죠? 설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적 지식 수준에서는. 그쵸? 그럼 그 얘기는 뭐겠어? 이거와 관련된 문제는 수능 및 수능 모의고사에는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지식 수준에서는 왜 n-1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단 한 번도 수능 및 수능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몰라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래서 야 이거는 안 나오니까 몰라도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우리 학교 내신엔 나왔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또 내신에는 선생님들이 욕심을 내고 이걸 내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내신에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를 그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왜 n-1로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묻지 않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표본 분산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할 때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눈다만 그냥 외워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요놈은 수능 및 수능 모의고사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표본 분산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았고요. 당연히 표본의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S제곱의 루트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간단한 예를 하나 볼게요. 자연수 1, 2, 3, 4에서 10으로 구성된 모집단이 있습니다. 즉 모집단이 지금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10개면 굳이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로 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크기 3인 표본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6, 8, 10이 추출되었다고 하자.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그랬으면 그냥 1부터 10까지의 평균인 이거 다 더해서 10으로 나눈 거 5.5겠죠. 그 다음 모분산은요. 이거 뭘로 구한 건지 보이세요? 제평 빼기 평제입니다. 제곱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8.25 나눈 거고요. 모표준 편차는 당연히 분산의 루트니까 8.25의 루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표본 평균은요. 지금 표본이 6, 8, 10 3개가 뽑혔으니까 이거 3개의 평균, 즉 6 더하기 8 더하기 10을 3으로 나눈 놈. 요 놈이 뭐예요? 바로 8이 되는데 요게 표본 평균이 됩니다. 자, 그런데 표본 분산은요.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나눌 때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3 빼기 1, 즉 2로 나눠야 된다라고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6 빼기 8의 제곱, 편차 제곱 더하기 편차 제곱 더하기 편차 제곱 해봤자 여기서 4, 여기서 4니까 8이고요. 8을 3이 아닌 2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표본 분산은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표본의 표준 편차는 루트 4인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통계적 추정이 뭐 하는 건지, 그 다음 통계적 추정에 필요한 모집단, 표본, 추출 이런 것들, 그 다음 복원 추출과 임의 추출에 대해서 배웠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통계적 추정을 할 때는 임의 추출, 복원 추출 두 가지 룰을 지켜서 뽑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뭔지 배웠고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뭔지도 배웠는데 중요한 것은 표본의 분산을 구할 때 편차 제곱의 평균에서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누는 건 그냥 외워야 된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기초적인 건 다 끝난 거예요.